안녕하세요. 법무법인 5월의 신지심 노무사입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이기도 하지만 각자의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임신을 하고 안전하게 출산을 하려면 그것을 개인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다 같이 책임져야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임신한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동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임신하는 과정부터가 어려움의 시작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난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3에서는 난임휴가 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난임휴가란 노동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서 청구하는 휴가를 말하고요. 연간 3일 이내로 부여하고 이 중에서 최초 1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법정 신청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회사에 신청 양식이 있으시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 양식이 따로 없다면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이 언제인지 신청일을 적어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당사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는데요. 그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신청하는 노동자가 협의를 해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자가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실 난임으로 진단받아서 임신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긴 기간 안정과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휴가 일수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임신을 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임신 초기 12주까지는 특별히 조심을 해야 하는데요. 임신 기간 중에는 임신 전과는 몸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는 임신한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다양한 보호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신한 노동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하도록 하는 것은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임신한 노동자 본인이 연장근로에 동의했거나 심지어 본인이 연장근로를 하고 싶다고 신청을 했어도 임신한 노동자가 연장근로를 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되고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로가 그만큼 몸에 무리를 주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연장근로가 아닌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금지이지만 임신한 당사자가 사용자에게 야간 휴일근로를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청구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또한 임신 중에는 사업주에게 기존에 하던 일보다 좀 더 쉬운 업무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쉬운 종류의 업무가 무엇인지는 사업장마다 좀 다르겠죠.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존의 업무보다 좀 더 쉬운 일을 하겠다고 요구하면 사용자는 그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임산부 사용 금지 업종이 정해져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금지 업종 13개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나 매장에서 판매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거나 박스를 날라야 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때 임산부 사용금지 업종 13개 중에는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힌다든지 또는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있어야 하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삭의 임산부가 무거운 물건을 옮기고 박스를 들어 올리기 위해 몸을 굽히고 쭈그려 앉아 물건을 꺼내고 담고 이런 것들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임신 초기와 후기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노동시간보다 단축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임신 상태가 안정되기 위해 보다 조심해야 하고 임신 후기에는 만삭의 몸 상태로 동일하게 근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임신 초기는 임신 12주 이내를 말하고요. 임신 후기는 36주 이후를 말합니다. 이 시기에는 일일 노동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일을 2시간씩 단축할 수 있고 일일 노동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6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축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을 해야 하고요. 즉 임금 삭감 없이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단축 근무를 신청할 때 법정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임신기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출퇴근 시간을 적은 문서와 의사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가 이렇게 단축을 신청했는데 사용자가 단축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노동자가 1일 근무하는 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고요.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시 출근, 6시 퇴근하는 경우에 10시 출근, 7시 퇴근으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워에 붐비는 지하철,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것을 피하고 싶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신한 기간 동안에는 임신 주차에 따라서 1, 2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정기 건강검진을 가게 됩니다. 이때 근무 시간 중 병원에 가는 것을 보장하고 병원에 방문한 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이것이 태아 검진 휴가가 아니라 태아 검진 시간이라는 점인데요. 즉 하루를 온전히 쉬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병원에 검진받으러 다녀오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임신 주차에 따라서 청구 가능한 횟수를 좀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부터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에는 1주마다 1회를 유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임산부가 장애인이거나 만 35세 이상이거나 쌍둥이를 임신했거나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위 횟수를 넘어서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임신 중에 쉬려면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출산휴가를 일부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었고요. 이 경우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 자체도 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을 출산 전에 미리 당겨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되어서 출산 전인 임신 기간 중에도 1년의 범위 안에서 휴직을 일부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는 청구 사유에 제한이 없어서요. 필요시 언제든 청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할 사용이 2회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은 이 분할 횟수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보다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임신 초기에 바로 1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임신 중기에도 2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에 임박해서는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 경우엔 1년의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의 육아휴직을 임신 중에 미리 사용했기 때문에 9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이 남게 됩니다. 남아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 사용할 수 있고 2회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기간에는 임신 전에는 없던 많은 증상과 어려움이 발생하고 업무는 물론 일상생활도 이전과 동일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배려와 조치가 필요한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배려나 조치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여성 노동자 채용을 기피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성 노동자는 단지 노동력 상품이나 임신 가능한 대상으로만 취급되어서는 안 되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할 하나의 인격적 존재입니다. 이 사회가 여전히 여성 노동자의 희생과 차별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다양한 해결점을 모색해 갔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알아야 하는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